구독과 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뉴간남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와 오클랜드의 중심지 오클랜드 시티 혹은 오클랜드 CBD에 나와봤습니다. 한번 올 때마다 늘 설레는 곳이지만 높은 물가와 비싼 주차비 때문에 쉽게 오지 않게 되는, 그러면서도 나의 사랑 옥시덴탈이 자리하고 있는 오클랜드 여행 시 꼭 들러봐야 할 거리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평일보다 주차 요금이 쌉니다. 평일에 대략 시간당 4불 정도 하는 곳이 하루 종일 10불에 주차할 수 있지요. 주로 주차하는 곳은 빅토리아 스트리트 카파크입니다. 오늘은 주차한 퀸 스트리트를 따라서 페리 선착장으로 간 다음 비아덕트 쪽으로 가볼 계획입니다. 비아덕트는 오클랜드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과 바가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모여드는 만큼 밥값은 아마 뉴질랜드에서 가장 비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클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의 수도는 아니지만 제1도시이고 약 500만의 뉴질랜드 인구 중 약 17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보다 양이 많은 나라이지만 오클랜드만큼은 예외인데요. 제가 몇 개월간 지내보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40년대에 도시로 개발된 이후로 줄곧 수도의 지위를 유지를 했다가 남성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의 기능을 웰링턴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와 교육의 기능은 오클랜드에 남겨두었고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물론 실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지진과 기후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레고리 태평양 화산지대의 한 축인 서던 알프스 산맥의 서쪽에 위치한 오클랜드는 비교적 지진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작년 12월에 도착한 이후 작은 지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 오클랜드 외의 다른 북섬의 몇몇 도시에서는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비교해서 겨울에 덜 춥고 여름에 덜 더운, 그야말로 사람이 딱 살기 좋은 기후를 오클랜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도시이며 가장 높은 임대료와 생활 물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도 이상하게 서울의 반의 반도 복잡해 보이지 않는 것은 제 기분 탓만은 아닐 테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미세먼지 하나 없다는 것이 왜 이 축복받은 땅에서 살려고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는 영주권 심사 시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30점의 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OI 점수가 180점이 커트라인인 것을 생각해보면 꽤 높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뉴질랜드 오기 전에 오클랜드 외의 지역을 생각했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오클랜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뉴질랜드다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추후에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강남역, 종로, 홍대, 이태원, 명동 같은 이곳 CBD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우러져 매우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지극히 뉴질랜드스러운 스카이타워를 중심으로 마천루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이곳을 벗어나면 높은 빌딩은 찾아보기 힘든,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클랜드 오시면 둘러보시거나 해보셔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카이타워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 전역에서 보이는 스카이타워는 높이가 328m이고 남반구에서 가장 높고 전 세계에서 25번째로 높은 건축물입니다. 전망대에서 번지점프와 스카이워크 같은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입장 요금이 조금 비싼 편이지만 한 번쯤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10년 전에 방문했을 때 스카이타워 안에 있는 카지노에 가봤었습니다. 그때 당시 1불을 가지고 400불을 땄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블랙잭 게임을 했는데 딜러도 12번 바뀌고 그랬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해보셔야 할 두 번째는 하버브리지 구경하기입니다. 하버브리지는 시드니에도 있고 오클랜드에도 있는데요. 지금은 다 쓰러져가는 다리라고 하는데 멀리서 보면 멋집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많이 막힌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리에서 몇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냥 차만 다닙니다. 멀리서만 보거나 자동차로 건너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클랜드 동물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클랜드 동물원은 1922년에 오픈했는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동물원 중 하나입니다. 저도 이미 2번이나 갔다 와봤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동물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동물원 자체가 자연 친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과 소풍사만 놀러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저렴한 편이라서 한 번쯤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오클랜드에서 해볼 만한 것은 해변 둘러보기입니다. 오클랜드 자체가 바다를 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해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서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원들을 하나둘씩 둘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가족은 롱베이 비치에 놀러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클랜드 근교의 피아 비치나 무리와이 비치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트리힐 올라가 보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희도 원트리힐에 올라가 봤었는데요. 오클랜드 전역을 시원한 바람과 함께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전에는 차로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좀 걸으셔야 되긴 하지만 아주 가파르지 않아서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이곳 비아덕트 주변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클랜드는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항구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무역항으로서 뉴질랜드 전체의 물류를 책임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구를 끼고 유명 호텔과 식당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곳이고 오클랜드에 오셨다면 반드시 둘러보셔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비아덕트에는 페리 선착장도 있는데요. 이곳을 오가는 페리는 오클랜드 북서쪽과 북동쪽을 연결하여 출퇴근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이곳을 오가는 페리 선착장이 있습니다. 요즘 뉴질랜드는 코로나 이후 국경이 개방되고 왕래가 가능해지면서 오클랜드 중심가는 다시 예전과 같이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 워홀, 여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곳에 오게 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지지하고 응원해 드리고는 합니다. 이민자의 삶은 즐겁고 신기한 일색인 새로움의 연속이지만 또한 매일매일 고단함 아니면 외로움과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멀리 있겠지만 또한 마음 먹자면 가까이 왔을 수도 있겠죠. 뉴질랜드에서 가장 화려한 이 거리를 걷다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 제1의 뉴질랜드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때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류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